그나마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내수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장 규모가 확보되는 국가이며 한때 G2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의 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19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경기가 침체한 시간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번잡했던 대도시와 근교 내 많은 가게가 폐점해 한산한 거리로 바뀌고 인구 구조가 노령화가 되면서 국가의 생산성이 낮아지며 더딘 성장, 높은 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인구가 되는 국가이고 기본적인 경제 체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려움을 딛고 반등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은 노령화는 되어도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세계의 안전자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인구도 적고 경제의 기초체력도 일본과는 다르고 원화와 엔화는 세계 경제에서 가지는 위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나라가 따라간다면 일본은 어찌저찌 버텨냈지만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품이 터진 지금 불안한 내수 시장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우리나라 최대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입구입니다. 여전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도 경제 위기의 조짐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홍대 정문 앞 거리입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며 상권도 상당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가장 비싼 이곳부터 공실과 임대 현수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취업은 안 되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일본 통계청에서 가져온 일본의 취업률 그래프입니다. 1980년대 최고 호황을 누리던 시설을 지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2010년부터는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의 힘으로 취업률이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취업 어려워서 힘들다라는 사실은 자꾸 말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그냥 쉰다, 4050보다 많다, 2030서 벌어진 이례적 현상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젊은 층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비율, 다시 말해 그냥 쉬는 비율이 20대가 38만 6천 명, 30대가 27만 4천 명으로 두 세대를 합치면 66만 명에 달합니다. 40대, 50대의 그냥 쉰 인구인 61만 3천 명을 초과하는 수치이며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복합적이겠으나 기사에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의 원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집값 거품입니다. 일해서 월에 200, 300 벌어봐야 서울 웬만한 집값이 10억, 15억이라고 하는데 일할 동기가 생길까요? 꿈도 손에 잡힐 듯한 꿈이어야 꿈을 이루려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내 몸 하나 쉴 내 집 마련하는 것을 꿈이라고 해야 하는 것도 웃긴데 그 꿈도 잡힐 듯한 꿈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니 젊은 층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일할 동기부여도 없고 그러니 그냥 쉬는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일본에 온천 딸린 집이 100엔에 올라온 웹사이트입니다. 100엔이면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값인데요. 물론 지은 지 40년이 넘어가서 오래된 감이 있지만 전체 넓이가 100평, 다이닝, 키친과
온천 시설까지 갖추었으며 온천에서는 시즈오카현의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까지 나오는 집이 100엔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이 사실은 1엔이라는 것입니다. 1엔. 지금 환율로 하면 1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최저 가격이 100엔이라서 100으로 숫자를 넣었을 뿐 실제는 1엔이라는 인터뷰입니다. 살기만 해도 나가는 관리비와 각종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되니 차라리 제발 누구라도 가져가 달라는 아우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러한 100엔 집, 1000원짜리 집들이 여기저기 넘쳐날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산업구조 개혁, 기술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청년 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일본과 같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집값 거품은 최대한 빨리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젊은 세대가 결혼 포기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며 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삶이 안정되어야 아이도 낳는 거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오르는 전세값, 월세 내기 버거운 지금 상태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젊은 층이 살아나지 못하면 이렇게 내수 시장이 무너지며 이와 같은 상권 공실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한때 우리가 일본을 보며 저출산 고령화의 나라라고 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차원이 다른 대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 구조적 인식 변화를 강조하는 근본부터 바꾸는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점점 줄어들며 이제는 마지노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1명이 깨진 것은 이미 5년, 6년 전 이야기이며 이제는 0.7명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무너지고 있는 내수시장, 무너지고 있는 홍대 입구 상권을 바탕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나라가 따라갈 가능성과 따라간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90년대 경제 거품이 터지고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오면서 젊은 세대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나고 심지어 100엔짜리 집이 난무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1억 명이 넘어가는 인구에 기초 경제 체력이라도 있고 엔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오며 경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인구도 적고 일본보다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불황,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똑같은 길을 따라간다면 그 미래는 지금 일본의 모습보다 더욱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100엔 집이 넘치고 있듯 우리나라 아파트도 1000원 아파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도한 집값 거품을 잡는 것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가정의 형성,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첫 걸음일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